금이 이제 신라까지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청동과 금이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면서 저 안에 삼국시대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혹자에 따르면은 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청동과 금이 합쳐진 삼국시대 물건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두 점이 한 점 89보, 예전에 이제 국보라는 숫자 개념이 없어지긴 했지만 국보 83호는 이렇게 방가사일송인데 여기 삼상관이라서 세 개로 된 이렇게 관 같은 간략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위에는 이렇게 알몸으로 밑에만 옷을 입고 이러고 있고, 국보 78호는 화려한 관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기에요. 근데 국보 83호는 그러니까 이 금칠이 더 많이 기는 그 방가사유상은 경주 남산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되기 전에 일본인들이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그 우리 이황과 박물관에 판 거고요. 좀 청동빛이 많이 남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국보 78호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발견된 거라고. 조금만 사찰에서 두 개다. 사찰에서 막 덕지덕지 뭘 막 붙여놨었대요. 막 옷을 막 입혀놨었대요. 막 진흙 같은 걸로 다른 부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걸 다 떼보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그게 팔립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이 그거를 나중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기증을 하면서 각각 기관이 다르게 있다가 한반도가 이제 독립한 이후에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져요. 이황가 박물관이나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그러면서 두 점이 합쳐져서 지금은 저렇게 두 점이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불과 80년, 70년 사이에 어떻게 기술이 저렇게 발달해가지고 청동 그릇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백제나 또는 고구려부터 받아오고, 또는 금이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금동관이나 만들었던 집단이 어떻게 저렇게 세련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5세기의 마리깐 시대가 되면은 금관도 만들지만 또 신라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거대한 고분이에요. 경주에 가면 보면 그 거대한 고분, 거의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 되는 거대한 고분. 근데 그 고분을 만드는 힘은 곧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서도 그 권력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 부장품들을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가서 사후세계를 쓰고. 근데 불교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거대한 무덤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성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성골이 뭐냐면, 원래는 성골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성골이 나온 게 아니고 진골부터 시작하고 그 진골에서 성골이 나온 걸로 학계에서 보더라고요. 진짜 뼈가 진골인데 여기서 뭐가 또 하나 나오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권력자끼리 원래는 진골이라고 칭하다가 그 중에서 특별히 신라왕이 된 요 김씨 집단을 성골로서 또 포장을 하면서 성골이 나온 걸로 추정해요. 근데 이 성골이 뭐냐? 부처의 뼈, 그러니까 진짜 성스러운 뼈가 여기서 재현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성골이 소위 말하는 진흥왕 때부터 진평왕 때까지 이제 만들어진 개념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거대한 고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 사찰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사찰이 뭐죠? 황룡사. 황룡사 보시면 황룡사의 중앙에 건물 있잖아요. 대웅전 같은 건물 있죠. 물론 이름이 대웅전은 아니지만 딱 있는데 그 건물 크기가 지금 경복궁 긍정전의 면적 전체 면적이 3배 정도 되는 규모였대요. 근정전보다 월등하게 큰 규모의 건물을 지었고, 나중에는 선동여왕 때는 9층 목탑까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대한 부처를 조각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한 5m, 8m 되는 부처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처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옛날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던 그 노력을 이제는 청동에다가 금을 입힌 부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수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방가사유성까지 청동으로 제작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방가사유성 시작돼 이렇게 미륵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수많은 방가사유성이 출토되고 보여졌지만 청동은 이렇게 큰 게 없대요. 대부분 돌로 만든 조각이에요. 돌. 중국은 약간 대리석 같은 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석회죠. 그런 걸로 이렇게 조각한 그런 방가사유성이 있는데, 청동으로 이렇게 큰 거는 제작을 못해요. 왜? 너무 복잡하거든. 근데 신라에서는
거기에 올인하듯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우리는 우리 집단에서 부처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하에 만들다 보니까 복잡한 거를 청동으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경상북도 영주, 하나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신라일 확률이 높은데 학계에 따르면 83호는 신라 것이 확실하지만 경주에서도 비슷한 출토가 됐고 비슷한 얼굴을 지닌 것들이 막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78호는 백제 거다, 고구려 거다, 아니면 신라 거다 이런 주장이 막 있어요. 학계에 기반. 하지만 대부분에 볼 때는 이제 신라에서 제작된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안에서 이제 보실 건 뭐냐? 단순한 청동과 금과 결합이 아니다. 뭐다? 우리나라에 저 옛날부터 600년, 700년 동안 쌓아왔던 1세기에 금이 도입됐으니까 저게 이제 8세기, 7세기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말 거의 700년 가까이 쌓아왔던 청동과 금에 대한 기술력이, 물론 금은 700년, 청동은 그 전부터 했지만 그게 결합이 되면서 저 2500년 아니 그 시대는 2500년 아니 1000년 전에 있었던 불교가 도입되는 그것까지 세계관을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경에 대한 이해력, 청동과 금을 입히는 기술까지 올라가면서 제작된 물건이다. 단순히 그냥 뗄랄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랜 과정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서 간단하게 몇 분 만에 지나봤던 그 몇백 년의 시간을 합쳐서 만든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방가사성을 만날 수 있어요.